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8월 20일 토요일 새벽 5시 40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한 2%대 2.8%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의 약세 이유는 한마디로 다음 달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2번 밟았죠? 0.75%를. 이번에도 세 번째 0.75%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 그거 하나예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흔들린 이유가. 다우 0.86% 하락했습니다. 33,706. 나스닥 2.01% 하락 12,705. S&P 500 1.29% 하락 4,228. 필라델피아 반도체 항상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죠. 2.78% 하락 2,953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지수들 보면 4주 동안 계속 상승을 했는데 드디어 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5일간 보면 S&P 500이 1% 조금 넘죠. 하락폭이. 나스닥이 2.7% 정도.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약 3.8% 정도 이번 주에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 보면 그동안 5월, 6월 때 하락폭이 컸었죠. 예를 들어서 30%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꾸준히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3%까지 회복이 됐어요. 대부분 회복이 되셨을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2달 이상. 그런데 다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까지 거의 회복을 했는데 다시 하락을 시작해서 마이너스 20%까지 다시 또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팔걸. 그때 왜 안 팔았지? 몰랐으니까 안 팔죠. 주식 투자에서 이것은 영원한 숙제예요.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쳇바퀴 도는 후회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누구나 당연히 실행을 하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3%까지 거의 다 회복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20%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 아이고, 내가 팔아버릴 걸. 그렇다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주식시장이 존재하지가 않죠. 주식시장이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거를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영원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떨어지기 전에 아예 결정하세요. 본인이 결정하세요. 잊지 말아야 될 한 문장. 주식시장은 당신보다 똑똑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원히 주식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주식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까? 반반이다. 그거예요. 이제 9월 초에 고용지표 나옵니다. 또 13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있죠? CPI 또 나옵니다. 그 다음 9월 20, 9월 21일 이틀 동안에 FOMC 회의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2일 새벽쯤 되면은 금리 인상 결과 0.75 아니면 0.5 그거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달 10월 중순부터는 또 3분기 실적 발표 막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 S&P 500을 본다 그러면 정말 이 종목만큼은 현재 마이너스 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가에서 1% 남았거든요. 그러니 낮은 가격에서도 분명히 조금이라도 매수했을 것 아닙니까? 또 제일 높은 가격에서만 매수하고 매수 안 했어요.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타이거를 비롯해서 S&P 500 ETF는 마이너스 되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달러가 얼마나 강세입니까 지금. 여기 표도 보면 YTD 연중으로 보면 SPY가 11.63% 마이너스인데 지금 타이거 미국 S&P 500은 마이너스 1%, 10.6% 차이 나죠. 달러 환율 차이 알고 계시죠? 똑같이 QQQ가 마이너스 19.62예요. 현재. 연중으로 연초보다 지금 떨어진 비율이. 그런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9.05%. 벌써 이것도 똑같이 10.6% 차이 나죠. 그렇죠? 똑같이 10.6% 차이 납니다. 나스닥 100. S&P 500도 똑같이 10.6% 차이 납니다. 그 이유
알고 계시죠? 달러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달러야 계속 강세가 되라? 아니죠. 이미 다 설명드렸죠.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테슬라 2%대 하락을 하고 애플도 1.5%, 엔비디아 4.9%, 아마존 2.8%, 또 반도체 AMD 4.4%, 마이크로소프트 1.3%, 또 빅테크주의 메타 3.8%, 알파벳 2.4%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이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GM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오늘 2.53% 상승했어요. GM 이사회가 주당 9센트의 분기 배당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첫 분기 배당입니다. 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한도도 기존에는 33억 달러였는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 원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이 견조하고 사업도 순항 중이라는 게 GM이 내놓은 주주 친화적인 이 확대 배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막 흔들리는 것은 다음 달 9월에 자이언트 스텝 받는 거 아니냐. 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9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75%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이 공격적 긴축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상태예요. 이 바킨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방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잭슨 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파월 의장이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놓고 향후 9월 금리 인상폭에 대한 힌트를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 인상할 가능성, 이것을 59%에서 지금 57.5%로 조금 떨어졌어요. 반면에 0.75% 인상할 거다. 이것은 41%에서 42.5%로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0.5% 올릴 것이다가 우세했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0.75% 올릴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이 말이라든지 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이 말,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12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준비제도 이 은행들 보면 보스턴, 필라델피아, 또 리치몬드, 클리블랜드, 시카고, 애틀란트, 세인트루이스, 이러한 미네폴리스, 이러한 그 은행의 연준 총재들이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12명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원의 위원으로 돼 있는 이 연은 총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이 FOMC는 매년 8번의 정기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금융 상황을 검토를 하고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 결정도 하고 또 물가 안정,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런 장기 목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8번 중에 앞으로 9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9월 21일 남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2일 새벽쯤 결과 나오죠. 그 다음에 11월 초에 또 있어요. 또 12월 중순에 있어요. 이렇게 올해는 9월, 11월, 12월 3번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 달 9월 FOMC 회의에서 0.75% 올리느냐, 0.5%를 올리느냐, 이것이 주식시장에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올라간 것도 앞으로 연준이 0.75 자이언트가 아니라 0.5% 올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총재들의 말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갑자기 투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0.75 올리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는 5%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20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20 이상으로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또 달러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죠. 이 긴축 우려에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이 달러와 같이 보여주는 ICE 달러 지수, 얼마 전에 설명 다 드렸죠. ICE 달러 지수. 이것이 보통 한 106 정도였는데 지금 108 넘어갔습니다. 한 주간 달러 지수는 2.4%가량 올랐어요. 10주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유럽의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긴축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화가 점점 강세가 된 상태입니다. 또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0.3%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90.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좀 컸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